네, 공수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8일에 열렸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열흘 뒤인 오는 28일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분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한 분이죠.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찬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어렵네요, 회장님. 네. 네. 아무튼 이게 열흘 뒤로 미뤄진 이유가 뭐예요? 이제 뭐 여야 추천위원들 간에 한 번 더 속행하는 거에 대해서 음,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추미애 장관께서 음, 한 번 야당 추천위원회 결론을 보충해서, 네. 한 번 더 음.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임정혁 변호사, 이제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를 한 데 따라서 네. 결혼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열흘간 그러면 이제 그 위원을 다시 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 따르자라는 이야기인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법리적인 어떤 검토나 문제점 여부를 떠나서, 네. 일단 결혼이 보충되었고, 야당은 그 결혼을 보충해야지 음,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된다라고 네.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인 거죠. 네. 예. 근데 좀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좀 경론이 오갔던 겁니까? 어떻게 됐던 겁니까? 물론 여야 추천위원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쟁이 있었는데, 네. 당연직 위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원만한 합의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그리고 권유를 하셨으니까 그게 한 번쯤 따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음. 공감대가 형성돼서 전부가 다 동의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아, 네. 최종적으로는. 아, 이거 근데 눈길을 끄는 것은 민주당 추천위원들은 이제 그대로 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추미애 장관은 그럼 한 번 더 미루자 이렇게 좀 입장이 갈렸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좀 뜻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국회의장의 요청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에 어려질 수 있지 회장님. 않습니다. 네. 예, 회장님 잠깐만 예. 이게 좀 전화가 자꾸 끊겼다 이어졌다는데요. 아, 지금 네, 그렇습니까? 네. 예, 지금 상태 좀 그 상태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조금 지금 상태가 좀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열흘 뒤에는 그러면 이제 그 회의를 열어서 열흘 뒤에 그럼 모든 거 결론 내리기로 한 겁니까? 딱 열흘 있다 끝내자라고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예. 다수 위원들 의견이, 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음. 추가 추천위원도 추천되고, 예. 그 후보도 더 추가로 추천돼서, 다음번에는 다 끝내는 걸 전제로, 예. 이렇게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 회장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바로 그건데요. 그 네. 후보를 추가로 더 추천을 받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 추천되는 추천위원은 그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그 6명의 예. 추천위원들은 후보를 더 추천해보자라고 결정했습니다. 잠깐만 회장님 이게 상태가 너무 안 좋지. 일단 끊어 주시면 저희가 다시 네, 한번 전화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끊어 네,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네, 네네. 네,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그러니까 운영 문제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중간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드리면 지난주 금요일에 회의가 열렸는데 그 전날 국민의힘 추천위원이죠 임정혁 변호사가 추천위원회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두 7명 정원 가운데 1명이 이제 비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냥 6명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1명을 그러니까 그 결혼을 보충을 할 건지 이걸 둘러싸고 이야기가 오가다가 결국은 1명을 더 보충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받고 따라서 뭔가 시간이 필요해서 열흘간 시간을 두고 28일에 열기로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연결됐으니까 이야기 나눠보죠. 예, 나오 계시죠 네, 회장님?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추가 추천은 언제까지 받기로 했습니까? 추가 추천은 저희가 23일 6시까지 받기로 했. 예, 네, 그러니까 후보를 추가 추천하는 건 23일 6시까지고 예, 이제 그 추천위원은 음, 저희가 회의 직전까지 예,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 그분이 이제 28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만약에 지금 그 다른 그 후보 추천위원이 또 사퇴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예, 그런데 야당 추천위원께서도 회의장에 말씀하셨듯이 음, 이런 신뢰의 음, 문제다라는 점에 비춰볼 때 예,
그렇게까지 지연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요번 한 번으로 끝난다. 결혼 보충은 그냥 예. 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네. 이제 그 후보 추가 추천 문제로 좀 집중을 해서 말씀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네. 그러면 그 추가 추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언급됐던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까? 혹시 회의에서? 특정인이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지상에 지금 이름이 몇 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언론지상에 보면 네, 일단 그럼 그거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그거는 어떤 분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것이 그 회의장에서 예, 특정인이 거론되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 회의 일정을 좀 늦춘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좀 그 분석하는 보도를 내놓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거는 추측인 것 같고요. 예. 실제로 그렇게 될지 여부는 이제 회의를 지켜봐야 알겠죠. 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 회의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근데 그러니까 보도를 보면 약간 의아했던 게 지금 그 네. 이전 회의에서 다수표를 받았던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전현정 변호사고 전현정 변호사를 추천한 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 이분 말고 또 추가 추천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도 사실은 그 추가 추천 부분이 특정 위원이 추가로 추천하자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추천을 받아보자라는 의견 제시에 따라서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추 장관께서 특정인을 다시 추천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할지도 모른다 이런 그 예측 보도까지 지금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전혀 뭐 실명이 그 구체적으로 거론된 적은 없고요. 네. 저희가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네.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이 음.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추천되는 후보도 그런 요건에 맞는지가 검토돼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그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법원행정처장님과 예. 우리 저 같은 대한변호사 협회장은 그 부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추천된 후보의 면면을 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왕 뭐 언론 보도 갖고 질문을 드리니까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이제 저희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던 실명이 두 명의 이름이 그러니까 실명이 거론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하고 이제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석수 그다음에 신현수 두 사람을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노했다라는 어떤 그 성일종 비대위원회 그러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도중 발언이 있었는데 네. 지금 언론이 국민의힘 그 추천위원들이 이 두 사람을 추가 추천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뭐 그 여야 원내대표 간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원래 이제 그 정치라는 것이 서로 이제 그 소통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이제 공수처장에 적격한지 여부는 추천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변호사 협회 입장에서는 추가 추천할 생각이 없습니까? 저희가 3월부터 그 후보 추천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선의 엄선을 거쳐서 세 분의 후보를 추천했고 그 세 분의 후보가 그 상위 투표 4인 중에 3인을 차지할 정도로 저희는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 중에 한 분이 또 사퇴를 했거든요. 이게 올바른 공수처장을 뽑자는 논의가 아니라 검사 출신이냐 아니냐, 뭐 전부 검사 출신이어야 된다는 의견과 검사 출신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의견, 이렇게 충돌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공수처장과 다르다라고 사퇴를 하셨는데요. 한명관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내부적으로도 가장 높은 그 신망을 받으신 분인데 이런 식으로 본질에 벗어나는 논의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출신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공수처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그다음 수사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조직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책임감이 있느냐, 리더십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추가 추천을 받자라고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기존의 어떤 그 추천됐던 인물 가지고는 좀 뭔가 좀 마땅한 사람이 없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추가 추천 받자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예. 이제 그 후보 중에 어떤 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걸 이유로 하는데 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판사 출신이라 수사를 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판사와 변호사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제3자의 시각에서 예. 검찰 수사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수처장은 공수처 전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지 직접 수사에 관여해서 예. 구체적인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중국집 주방장 뽑는데 짜장면 못 만든 사람을 뽑아야 되겠는가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 공수처장은 중국집 주방장이 아니라 중국집 사장입니다. 예. 중국집 주방장은 수사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공수처장은 어떻게 공수처를 제대로 이끌어 가야 할지를 결정하고 그 방향성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회장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러니까 제1의 요건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거기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수처가 초반부터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많은데 네. 공수처장이 어느 한쪽에 편향된 분이 된다면 예. 어떤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아무튼 이건 뭐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28일에는 결론 난다고 봐도 됩니까, 회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뭐 합리적인 지금까지 회의를 계속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사실상 더 이상 어떤 뭐 특별한 변수가 발생할 것도 예상되지 않아서 예. 28일 날 가급적 원만하게 합의에 의해서 종결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추가 추천을 받더라도 그거는 기존 위원들에 한해서 23일까지만 받겠다라는 이야기는 네. 그러면 23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추가 추천 받은 걸 이때 면밀히 검토해서 28일에 그 원샷 결정을 하겠다는 일정표 아닙니까? 간단히 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 합의도 네. 그렇게 된 걸로 보면 된다. 네. 그러니까 좀 주말이 크리스마스하고 주말이 끼긴 했지만 예. 종전의 후보들에게 제시했던 질문을 동일하게 새로 추천된 후보에게 제시하고 예. 필요한 자료를 전부 다 제출받아서 예. 28일 날 회의에는 그 내용에 대한 검증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네. 회의를 하자는 것이 그날 회의에서 여야 간에 전부 다 합의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장님 입장에서 28일 회의에 들어갔는데 네. 정책 색깔이 너무 짙어갖고 정책 중립성 논란이 일만한 사람한테는 그 반대표를 던질 생각이십니까? 네, 당연하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이었습니다.